안녕하세요. 숲이들 나무 가족 여러분, 이렇게 무사히 생존해서 건강한 얼굴로 이렇게 또 본인도 정말 반가운데요. 자, 우리식의 생존 신고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깨디, 풀디, 꿈디, 꽃디, 안녕. 반갑습니다. 네. 자, 꿈디는 체험농장 꿈팜에 아주 예쁘게 꾸미고 계신 임윤경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풀디는 환경운동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최한영 대표님이시고요. 꽃디는 들꽃풀꽃 농장을 운영하면서 예쁜 꽃과 꽃요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만들어 주기도 하는 정혜경 대표님입니다. 자, 저 깨디는요. 그냥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남의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다니는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실은 저희가 평소에는 그렇게 뭐 진지하거나 우울한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좀 특집으로 특별히 저희가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2020년에 쓰나미처럼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부도 계시고 소상공인도 계시고 농부도 계시지만 우리들이 그 일상에서 겪었던 이 코로나19가 뭔지 오고 나서 정말 이런 건 달라졌네, 힘드네, 혹은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얘기들을 좀 서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고요. 저희는 고향 FM. 여러분은 지금 숲이 될 나무 특집편을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갈게요. 자, 우리 올해는 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얘기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아요. 거꾸로 돼서 실은 뭉치면 좀 위험해지고요. 흩어져야 잘 살 수 있는 그런 2020년 한 해가 된 것 같은데, 사실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진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1월, 2월부터 이제 한 해 거의 11월이니까 다 마무리돼 가는데, 그 일상 속에서 생활하시면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감을 딱 피부로 확 느꼈던 순간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요? 예, 풀디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아팠었으니까 이게 코로나인가 싶어서 외출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약속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고요. 또 주변에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밀접 접촉자랑 같은 공간에 있었던 분이랑 저랑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또 제가 만났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올 스톱이 됐었던 상황이 좀 있었고요. 네, 결국은 음성으로 판명이 나서 이틀 동안 그랬었는데 그 이틀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불안하고. 또 저희 식구들한테 또 혹시 옮겼을까 싶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그때가 가장 실감이 났던 순간이죠. 다른 분들은 혹시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많이 왔구나. 아프다고. 코로나가 뉴스에서만 보던 코로나가 뉴스에서 내 보던 앞에까지 코앞으로 닥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코로나.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네. 실제로 그런 상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정말 지금은 사실 감염 경로가 뭐 확실하면 내가 뭐 뭔가 잘못 움직여서 그렇구나 이러지만 모르잖아요. 깜깜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상을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있지요. 늘 하죠,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이제 외부 수업을 나갈 때도 있고 농장으로 또 이제 그 수강생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공동체에서 많이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있는데 물론 열 체크를 하고 이제 방명록에 이름을 적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 가고 났을 때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뭐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막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열이 오르고 있는 느낌만 나도 뛰어나가서 열을 다시 재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열은 없지만 이제 그냥 제 기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 겁나고 수업하시고 두렵고 하죠. 나서는 소독 같은 거 하시나요? 하지요. 저희 저게 제가 사다 놨어요. 그거를 소독제를.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뿌려놓고 하셔야 그러고 되고. 있죠. 너무 혹시 가까이 와서. 저희 꿈디 선생님은 저도 얘기해야 돼요? 아니, 하고 싶으면 그러면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감보다도 네. 이게 소상공인들이 위기가 온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 대비 한
10%밖에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올 가을만 해도 저 중학생 바리스타 과정 직업 체험이 있었는데 올해 가을에 4건이 있었는데 한 건만 진행했어요. 아. 그런 식으로 보면은 매출이 10%밖에 안 되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전부 위기에 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네. 선생님 바로 또 체험 농장을 운영하시니까 더 그게 실감 날 것 같고 저도 이제 주워들은 얘기지만 지금은 당장 우리가 바이러스를 겁내고 있는 거고 또 정말 뭐 만에 하나라도 확진자가 되면 그 뒤를 상상하기가 굉장히 버거워지는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내년에 그 그렇죠. 폭풍이 무서울 거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네. 하고 지금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뵀어요. 근데 저는 요 두 번째에서 질문이 이제 정말 이렇게 제가 그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확진자는 아니지만 확진자를 만났던 분과 한 공간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만약의 경우에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거나 또 가족에게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이제 보건소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해서 일단 검사를 받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정말 방 안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왜 함께 있는 집에서 그게 완벽하게 격리가 되나 이런 거랑 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다 주마등처럼 그쵸. 스쳐가니까 정말 내가 민폐가 됐을까? 그 민폐가 된다는 그 두려움이 실은 그 바이러스 자체의 공포보다 크다고 하고 어저께 저희가 이제 어떤 SBS 정리했던 그 이 코로나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 약간 그 확진자가 되면 그 확진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그쵸. 보는 맞아요. 기피하게 예, 되고. 그런 성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지나치게 동선을 뭐 숨긴다거나 맞아요. 알고도 이제 뭐 외출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실은 그런 게 아닐 경우인데 본인의 그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지금 피해자인데. 전체적인 네. 이 바이러스 환경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러면 주홍 글씨를 아예 딱 붙여서. 그 혐오 대상자가 네네.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굉장히 시시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 방역을 하더라도 밤에 뭐 몰려와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진위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했을 때 어느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눈치를 채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웃들이 매출에, 보는 그렇죠. 눈초리도 달라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선은 어느 날 그냥 2020년이다 하고 신나게 이제 여행도 가고 이럴 수 있는 그 아주 이른 봄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서 일단 가져간 거, 우리가 빼앗겼다고 느끼는 거 그런 거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많이 빼앗겼어요. 자유를 달라. 맞아요. 숨을 쉴 수 있는 마스크 안 쓰자. 네, 마스크 안 쓰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아이들 수업을 했는데 아기들까지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지 않나요? 그렇죠.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네. 지금도 환경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 길을 만들고 땅을 파헤치고 이러는 모든 행위가 지금 우리의 후손들한테 너무 많은 거를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거를 물려주는 것 같아서 참 슬프더라고요. 혹시 꿈디님은 기억나시는 게 혹시 내가 이건 좀 아까 이제 경제적인 그 박탈감 외에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나한테 내 일상에서 이게 좀 뺏긴 느낌이 들었던 게 있나요? 제 사람들의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이 체험농장, 교육농장에 이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단체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체험농장, 교육농장이 지고 코로나 블루 때문에 이제는 그 치유농업이라고 치유농장이 또 변화가 되는 건 과정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항상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갖다가 어떻게 또 적응해서 살아야 할까? 그 이제 저희도 이제 걱정입니다. 저는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오고 10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주변 분들과 하는 이야기 중에 이것만 아니면 유럽 여행 2번은 갔다 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딱히 못 가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네. 뭐 시간적, 경제적 이유가 있는데 마치 이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정말 지구를 10바퀴라도 돌고 왔을 것 같은 이상 그런 여행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 저희는 대가족이어서 특히 아마 가을부터 이 겨울까지 가족 행사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를 방패로 제 맏며느리 역할에서 살짝 비켜서는 찔려. 저 그런- 김장에 못 갔어요. 시어머니 김장에. 예, 어쨌든 추석 때도 그때 왜 시골에 불효자는 오고 효자는 오지 않는다 뭐 이런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가족들과 모임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실은 즐거움 이런 것도 좀 많이 빼앗긴 거고 그 외에 또 뭔가 내가 딱히 뭘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뭘 할 수 있다는 그 아까 얘기하신 그 자유함이 없어진 그 기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다른 어려움에 처하신 분에 비하면 사치겠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이 코로나19가 대체 뭐지? 이렇게 갑자기 원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언제 떠날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까 이 얘기는 살짝 중복이 되긴 하는데 실은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우울감, 불안감, 공포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차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왜 큰 타이타닉 배가 조난 당했을 때도 실은 모두가 안전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더 먼저 다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배가 조난하면 우리 사회 전체의 그 불안감이 같이 있는 건데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물론 활동하고 일상에서 열심히 사느라고 딱히 뭐 우울할 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관해서 뭐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들었을 때 생각났던 기억들이 있는지. 코로나19는 예, 예. 결국에는 네.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그다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굉장히 크게 확산됐는데 초기에 이거를 좀 막아줬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못 막아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인간만 걸리는 거면 다행인데 요즘에 그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람한테는 안 걸리지만 그게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은 그게 변형이 사람한테도 되죠.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참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바이러스를 뭐 백신을 만든다든가 약을 만든다든가 이게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보다 더 앞선 더 중요한 네. 정책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그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블루 우울감이 너무 쌓여서 폭발하는 게 이제 분노나 네, 조절. 분노 예, 상황이 되는 불안이나 레드. 분노나 분노 조절을 공포가 네. 되는 음. 그런 경우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실은 반대로는 그냥 코로나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갖고 와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왜 미래 사회나 겪었을 법한 일들을 지금 이미 앞당겨서 당겨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들 어떠셨는지 예를 뭐 비대면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들을 아마 체험하셨을 텐데 네. 그 각자의 생활 안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저는 최근에 그 창안 대회를 제가 이제 창안 센터에 있으니까 이제 창안 대회를 개최를 할 때 준비하는데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으로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로 진행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줌 회의, 유튜브 이런 거 준비하면서 제가 컴맹인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겪고 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또 발전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멋지신데요? 발전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컴퓨터를 보면은
대화가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좀 극복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긍정적인 그러시군요. 변화 저한테는. 뭐 네. 줌 교육이나 네. 아니면 유튜브로 소통을 하는데 사실 아직 그 교육 수강생들이 적응이 안 돼서 교육의 효과가 적어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어차피 수강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목적으로 줌 회의라든가 유튜브 교육을 받는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네. 실제로 그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가라앉은 부분들도 있지만 물론 오히려 이제 이런 SNS 교육이라든가 화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비즈니스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배달 받아서 이렇게 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키트. 갖다 주잖아요. 네. 밀키트. 예, 이런 네. 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또 뭐 회의, 비즈니스 이런 부분에서 그 미래 사회나 가능했을 것 같은 영화에서 봤을 것 같은 언젠가는 오겠지만 바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리라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나 재밌는 건 얼마 전 이 방송일로 줌 회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줌 회의가 이제 직접 귀찮게 막 현장에 안 가도 집에서 하고 하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갑자기 집에 널브러져 있다가 왜 화장 안 한 얼굴은 또 어찌할 것이며 머리는 또 어찌하고 옷은 그래서 윗옷만 이렇게 마스크 찬스. 정장으로 갈아입고 아래는 파자마 입고 이렇게 올해 그저 풍문이 화장품 회사들이 매출이 줄었겠네. 그럼. 예, 많이 요즘 줄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 이제 마스크가 패션의 일부가 됐다라는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렇게 어차피 다 같이 마스크 썼을 때 뿌띠 성령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서 저런. 그런 것도 또 숨은 틈새 시장이라고 음. 하던 그런 얘기도 듣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비슷한 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그런 변화된 환경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좀 코로나가 아까 왜 우리한테 빼앗아간 게 있었다면 거꾸로 코로나 덕분에 이런 건 좀 보너스처럼 가져온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좀 전에 뭐 하늘이요.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의 역설. 하늘. 하늘이 진짜 더 하늘 밝아진 진짜 거. 예술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환경에 예쁜 대한 단풍. 관심들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네. 그 전에도 당연히 지구를 이렇게 쓰면 안 될 텐데라고 막연히 불안해했다면 좀 지금은 정말 지금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임계점까지. 변화하지 않으면 10년 만에 이제 뭐 인류는 대멸종할 것이다라는 과학자들의 의견이 있고요.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네. 빙하 네. 장례식도 잘 치르고 몇 천만 년 전 생물이 깨어나면 바이러스가 걔네들 바이러스가 깨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코로나19는 될 것도 아니라고 될 것도 하더라고요.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든 분들 하면 왜 소상공인 생각나고 또 그 외에도 있지만 주부들도 갑자기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노동 강도 세지고. 삼식이.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니 요새는 그저 반제품이 나와가지고 네. 딱딱 비싸잖아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비싸잖아요. 그렇게 드시는군요. 그리고 그거 포장지 어떡할 거예요. 환경은 또 어떻게 맞아요. 망가지고. 하여튼 삼시세끼를 집에서 차리느라고 주부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특히 학생들 왜 학교 못 가고 집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집에서 그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하면서 집도 예쁘게 꾸미고 본인이 살림에 취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새로운 적성도 발견하고 또 건강이나 이런 데 관심을 두면서 그 자기 관리나 자아 성찰에 또 뭔가 매진하는 이런 분들은 실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좀 달려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좀 멈춰서 다시 원점에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건강 얘기 정말 중요하고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 몸도 물론 건강해야 되고요. 또 마음도 아까 왜 코로나 블루나 레드 얘기했지만 마음의 면역력도 높이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갖고 계신지
있다면 하나씩 좀 비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하여튼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뭐 음악 노래 듣기, 그다음에 뭐 화초 가꾸는 것, 그림 그리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음악을 좀 많이 들어보자. 듣는 순간만큼은 좀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도 이제 뭐 쌀뜨물이라든가 뭐 우유 같은 거를 이제 물을 희석을 해서 좀 연하게 해서 화초에다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집안의 공기도 좋아지고 그런 것으로 또 힐링을 얻기도 하고 그런 정도? 너무 소소한가요? 아니요. 아니야 좋은데요. 네. 저희 네. 면역력을 키우려면은 네. 아파트 문화에서 네. 전원주택 문화로 그리고 네. 집중된 문화에서 네. 확산된 문화로 바뀌어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원 생활하면서 이 화단을 가꾸는 정원을 가꾸는 그런 문화가 많이 올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네. 야생화도 많이 팔리고 네. 뭐 반려식물 장미나 꽃도 키우시는 많이 분들이 팔리고 많이 네. 늘어났죠. 이제 반려동물에서 반려식물로 또 변화도 되고 네. 그런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닥쳐왔는데 이 처한 현실을 또 인간은 또 스스로 또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극복해 나가면서 네. 또 문화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체력을 또 증진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네, 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운동을 해야 되나요?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네. 가지 네. 이제 가을에는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네, 가지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냥 구워 먹기도 하고 가지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를 좀 많이 먹고 또 마늘 그리고 이 그러니까 복숭아가 아니라 뭐죠? 토마토가 또 폐에 예, 좋으니까 예, 폐의 건강을 또 좀 높여주고 또 생강 예, 생강이 또 폐의 건강을 또 좋게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코로나 처음에 나왔을 때 생강청이 너무 잘 팔려서 아주 그 어느 분이 막 즐거움의 비명 소리를 냈었던 그런 적도 있었죠. 아는 이렇게. 분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변에 있는 건강한 식재료를 제철 식재료를 많이 활용하라. 많이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물론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드셨지만 제일 또 많이 힘든 건 뭐냐면 농민들이 제일 그쵸. 많이 힘들었어요. 계약 재배를 하셨던 분들이 밭을 급식, 갈아엎고 학교 급식. 예. 뭐 주변을 지인을 통해서 주변 판매도 하시고 하셨지만 결국 그분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고충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저는 집밥 많이 해 드셔서 식재료 많이 나간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대량으로 나가는 거하고 또 틀리죠. 가정에서 쓰는 네, 소량한 네, 거는 또 소량하고 또 다르죠. 틀리죠. 학교 네. 급식하는 네. 데가 다 중단되어 어려웠죠. 있어서 네, 중단돼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학교 급식에 들어가던 그 식재료 중에 우엉을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그것을 나눠줬나 봐요. 근데 우엉을 왜 마트에 가면은 깨끗하게 다듬어서 길쭉길쭉하게 네. 실처럼 잘라놓잖아요. 그런데 우엉을 통우엉을 줬대요. 너무 그러니까 낯설어요. 집에서 엄마들이 이거 이게 무슨 어떡하냐고. 막대기냐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버려졌다는 그거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반제품이나 인스턴트에 익숙하다 너무 보니 익숙해 생기는 일인가 있어서 봐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웃을 일이 아니죠. 예, 웃을 일이 아니죠. 네. 우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또 챙기고 하면서 네. 건강한 생각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서 먹으면 물론 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코로나 블루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셀프 면역력을 셀프 높이는 면역력이 거?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몸과 합니다. 마음이 뭐 따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음. 근데 저도 분주한 가운데 그 지금은 1단계가 돼서 조금 숨통이 트인 건데 그때 2단계 내지 2.5단계 때는 정말 그때 너무 어떤 힘들었어요. 보이지 그러면 않는 칸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앞으로 저 약선 요리 전문가들이 뜨겠네 그러면 약선 요리 아, 하시는 그럴 수 분들이 있죠. 예, 그럴 지금 수 있죠. 아마 건강에 어. 대한 관심들이 예, 예전에도 높아져서. 있었지만 더 높아지고 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힐링이나 이런 치유 농업 관심도 많아서 아마 제 주변에도 보면 작은 베란다지만 거기서 왜 푸른 식물 키우면서 그래도 밖에 못 나가는 그 마음을 안에서 책 읽고 그 식물에 사랑을 쏟으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 다스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반려식물이라고 네네. 해가지고. 반려식물 키우기. 또 그런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걱정이나 고민이 쌓일 때 제일 좋은 해법은 몸을 움직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네. 움직이는 걷는 거라고. 것도 네. 좋고. 그래서 저희 꽃띠님이나 꿈디님은 평생 그 우울하실 틈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항상 맞아요. 꽃을 키우고 늘 바쁘시잖아요. 아 푸른 녹색빛을 보고 있으면은 네. 우울함이 없어지죠. 어. 예, 나무의 녹색, 뭐 꽃의 채소의 녹색 같은 거 보고 네네. 있으면은 네. 우울함이 올 시간이 없죠. 그게. 블루를 그린으로 극복하란데요. 그린, 예, 네. 그린. 혹시 뭐 오늘 이제 저희가 또 각자 나름 고민도 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주변 분들과 이렇게 경험한 안에서 우리가 소시민이지만 이제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어떻게 온몸으로 체험하고 지금 2020년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그래도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어요 하는 마무리할 만한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뭐, 그 치유 농업이 있지만 네. 뭐 숲 치유는 산림청에서 하고 해양 치유는 또 해양 해수부에서 하죠.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 자료를 보니까 산림청이 이제 휘튼지트로 해서 숲욕을 하는 거 네. 그런 걸인데 이번에 나오는 게 그 산채를 도시농업에서 키워서 산채라는 것이 다 약성이 있잖아요. 그 산채를 키워서 산나물, 예. 예, 산나물 요리하고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산림청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약선 요리에는 네. 재료가 산나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산나물의 그 특성을 좀 공부해가지고 요리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농장에 틀밭을 만들었어요. 네. 사실 산림청 저는 그쪽으로는 사실 제가 못했고 틀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건강한 먹거리를 해결하자. 그리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치유 프로그램이 나날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얼마 전에 올리신 그 꽃 피자 있잖아요. 식빵에다가 이제 꽃을 이렇게 여러 네. 가지 색깔 저도 조합해서 봤어요. 만드셨던 피자죠. 예, 예. 그것도 왜 그 파이토케미칼이 색깔마다 다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면역력에 되게 좋을 것 같은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안에 가진 채소로 네. 넣고 예 그렇게 해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일단 그렇죠. 눈으로 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겠네요. 저희가 실은 뭐 이런저런 힘든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요즘에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나마 K 방역 시스템이 뭐 100%는 아니어도 믿음이 가고 그리고 우리 국민성 기본은 굉장히 착하다고 하잖아요. 네. 잘 믿고 아직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믿고 잘 따라주고 협력하는 그런 희망의 3단 콤보가 갖춰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저희가 다 함께 차차차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차차차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처지고 지루해하고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맥 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힘들지만 뭐 줌이나 아니면 SNS로라도 소통하고 또 예전처럼 뭐 마음껏 안아주고 스킨십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눈으로라도 많이 웃어주면서 이렇게 서로 힘든 걸 좀 얘기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 코로나 슬기로운 극복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회의하면서
다 함께 차차차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차차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그럼요, 당연히 나아져야죠. 그리고 네. 다 함께 차차차. 코로나로 인해서 차들이 이제 뭐 휘발유 차에서 전부 다 이제 소름. 전기차로 바뀌고 아, 네. 있잖아요. 이게 환경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위해서. 그 환경을 차차차? 위해서. 아주 네. 멋지라고. 그리고 차를 많이 마셔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고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귤차 자, 이런 거. 사- 사당 어쨌든, 콤보. 네, 저희가 일상은 계속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렇죠. 쓰나미가 밀려오든 뭐 코로나 19 아니라 코로나 190이 와도 저희는 또 살아남아서 그 원래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해도 원래보다 또 더 좋은 그런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 있으면 혼자 알지 말고 얘기하고 팟캐스트 와서 수다 떨고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서 잘 지내다가 또 다음 방송에서 저희 봬요. 저희 예. 끝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델나무 풀디 꽃띠. 꿈디. 깨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밌는 수다였습니다. 안녕.